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지금 3주 동안 지난주부터 갤럽은 여론조사 안 나와요. 정치권 여론조사가 아니라 뭐 신년 새해 뭐 시청률 뭐 이런 거 조사한다고 하니까 갤럽은 푹 쉬시고. 자,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숫자는 긍정 윤석열 22, 부정 72. 저는 이게 실제 여론이 이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또 22개국 중에 꼴찌에서 세 번째를 했고요. 그리고 꼴찌에서 두 번째는 기시다가 차지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건 기시다의 지시가 아닐까? 나 문득 갑자기 기시다의 지시다. 머시머시 해가지고 윤석열 전화해가지고 야 특검법 거부해. 뭐 이런 정도 느낌? 아니 근데 기시다는 또 독도 지도에서 지우라고 했겠죠. 아 진짜 열받네. 자 어쨌건 저는 현실은 체감하는 건 저보다 낮아요. 진짜로 주위에서 윤석열 칭찬하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냥 내가 봤을 때 샤이 보수만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대놓고 윤석열 빨았던 애들이 한동훈 비대위로 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민심하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쟤네들은 김경률이를 영입함으로써 뭐 한때 진보했던 사람 이런 이미지를 얻고 싶을지 모르지만 역사에 남는 그냥 배신자 새끼예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을 데리고 간다고 뭐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사람들이 생채기가 나요? 원래 그런 건데?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나마 진중권은 쿨한 거야. 왜? 그런 자리에 안 가잖아. 김경률이 가는 거 보면 내가 김경률을 한 10년 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지. 뭐 내가 이걸 예측했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참여연대 같은 데 있으면서 뭐 이렇게 이제 참여연대 같은 것이 한때는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리는 게 더 일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진정성이 저는 없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수가 못해도 진보라도 잘해야지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김경률이가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가 항상 주장해 왔던 건데 내가 맞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계속 삐뚤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좀 반대편에 가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고려 거란 전쟁 보면 현종 도망가는데 지방 관리가 와서 그러잖아요. 니들이 나 같은 훌륭한 인재를 못 알아봐서 나라가 망한 거다. 넌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보면 그런 진신병자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진신병자. 뭐? 왜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고 혀가 짧아서 발음이 좀. 아이고 나도 지금 감기 걸려 혀가 짧아가지고 한신병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어쨌건 실제 여론은 긍정 72, 부정 72. 이것도요 그냥 인기 투표 아닙니다. 온라인 조사이긴 하지만 지역과 연령, 성별을 다 맞춰서 하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저게 발표가 되는 거고. 자 여론조사 공정하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여론조사 공정. 안 공정.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여론조사 중에 가장 보수적인 게 아니라 극우적이에요. 네. 극우적이죠. 이거 주장하는 게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요즘 공정을 운영하는 게 극우단체에 가깝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어제 했어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5.6, 한동훈 27.2. 보수 편향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우스 이펙트를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 얼마 전에 고성국 TV가 의뢰했던 무슨 코프란가? 네. 뭐 코를 풀었는지 어떤지 모르게 거기에 코보나. 거기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여론조사를 쭉 봤더니 질문이 다 국민의힘 관련 질문이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아이 짜증나 죽겠네 하고 나가. 근데 보통 이 여론조사 스킬 중에 하나가 젊은 층 20, 30, 40, 50대들이 일하고 있을 시간에 전화를 돌려. 그때 일부 전화 안 받아. 바쁘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야 이거 내가 왜 답해야 돼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한동훈이 이기고 있어. 그렇게 해서도 지금 여론조사 공정이 좀 반박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저거 35.6 대 27.2 안 나옵니다. 현실은. 거의 2배 차이 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론조사로 보면 지금 해외 나가면 떨어지는 윤석열 지지율.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만큼이나 저는 파괴력이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잠을 못 자면 주말에 몰아자잖아요. 사람 건강에 가장 첫 번째가 잠 잘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잔병 골골하다 죽는 거야. 그래서 왜 벌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도 부족하면 벌충을 해요. 지지율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내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내치를 잘한다는 소리 좀 듣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열심히 하면은 국내에서는 데모하고 있잖아. 시위하고 있잖아. 사람 살려내라고. 근데 해외에 나가면 한국이 부럽다라고 각 정상들이 막 부러운 걸 표시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정상들 만나가지고 뭔가를 하면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올라. 근데 윤석열이 반대가 돼버렸어. 해외에 나가면 논란이 생겨 지지율이 떨어져. 그렇죠. 119대 29. 그러면 이거는 아까 김건희 특검의 거부권 행사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몇 가지 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살포할 수도 없고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보복을 하라 어쩌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미 굉장히 심각한 지금 악화가 계속 뭐라 그러지? 양호하는 구축하죠. 계속 그 모양으로 가버리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진작부터 갔는데. 그 돌파구를 순방에서 찾은 건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가장 순방을 많이 했습니다. 16회. 그리고 60박. 이명박도 똑같이 16회 나갔지만 이명박은 그래도 58박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나갈 일이냐. 25개국. 그리고 지금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간 거예요. 1년 12달 동안 13번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면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생활이 잘 안 된다는 점. 근데 국가 수장이 이걸 얼마나 했을까.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거를 보시면은 이게 문체부에서 해외 문화 홍보원에서 모두 발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 윤석열 순방 의미와 성과라고 하면 모든 순방에 대한 의미와 성과를 담아서 여기서 레포트를 다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도대체 의미와 성과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앞에 이 표지만 이렇게 번지르르 하더랍니다. 여기에도 돈이 다 들어갔겠죠. 세금 이 레포트 만드는데. 의미와 성과 119대 29. 그러니까요. 근데 이 119대 29가 너무너무 상징적인 게 얘네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19대 29의 상황에서도 막판 역전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진심이었을 거야. 아마. 자기네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쓴소리를 못 듣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것도 아마 얘네들 자기네들끼리 뇌피셜 미친 듯이 돌리고 있을 거예요. 김건희 특검 거부하고 동훈이가 거기 맞고 동훈이가 지금 지지율 거기까지 올라가서 동훈이가 제명이 막아. 그래갖고 하면 우리가 총선 승리해. 됐지? 진짜 그랬을 것 같아. 159대 141 이러고 총선 결과 나와보면 정말 근데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외부의 객관적인 걸 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이번에 뭐 한동훈도 뭐 그 수학연설 할 때 그 안에다가 서태지와 아이들 숨겨놨다 막 나오잖아. 근데 정말 숨어 있어요. 그 안에 환상 속의 그대라고. 정말 이 자기네들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엑스포도 유치할 거다. 괜찮아. 김건희 특검 안 받고 50억 특검 안 받아도 우리 총선 승리할 수 있어. 동훈이가 이것만 잘 해주면 돼.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정말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될지 코미디라고 해야 될지 개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술에 취했으면 원래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술 취해가지고 그렇죠. 자고 있는데 보고 오면 짜증나니까. 보복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 현실을 도피하는 성격도 있잖아요. 해외 나가는 게. 그렇죠. 지지를 올리려고 그러는 것도 이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맞아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부산 엑스포는 아마 그게 결론적으로 부울경 지지율이 무너지면 윤석열은 탄핵 각이거든요. 더 이상 버틸 게 TK로는 한계가 있단 한계가 말이에요. 있죠. 인구도 충청도도 적고. 이미 30대 60이 됐고 부울경도 지금 35대 55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평상시 때 이태원 참사에도 사과를 안 하던 놈이 부산 엑스포가 119대 29로 참패를 나니까 부산 내려가가지고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해야 될 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재벌 총수들 이리 와 이 새끼들아 그래갖고 떡볶이 쳐먹고 떡볶이 쳐먹고. 그 업소에다가 무슨 위생지도나 밖에 쳐 만들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재벌 총수들은 윤석열을 병풍 세운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권력에 가까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처방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 시장에 재벌 총수들 데리고 가서 니들이 부산 발전시켜 이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교도 후지지만 외교가 실패했을 때 처방도 후져.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내년 순방비 또 올린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1월달 어디 한 시간쯤에 가면은 또 어디 나간다는 소리가 또 기어 나오는데 김건희 출국 금지 시켜야 돼. 지금 이번 나가면 안 들어올 수 있다.
진짜 잠깐만요. 안 나가면 잠깐만 내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아니 문제는 범인을 놓치면 기소를 못 해요 이 사람. 그냥 일단 방출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재벌들 병품 세우니까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그렇죠. 군부 독재 때도 안 하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지가 뭘 한다고 젓가락질로 뒤적지덕 하면서 아 진짜 내 아이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떡볶이를 못 알겠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여론조사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진짜 정확한 여론조사는 길거리 딱 지나가다가 너 몇 살이야? 어디 살아? 해서 딱 그 표집을 1000명을 만들면 여론조사 정확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론조사라는 게 내가 여론조사를 참여하고 싶지만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론이 굉장히 왜곡돼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선거 실패했던 첫 번째 사유를 내가 뭐라고 꼽았냐면 여론조사였어요. 여론조사가 박빙 비슷하게 하는데 박빙 열세였잖아요. 근데 안철수가 단일화하면서 9%. 사실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보 지지층들이 상당수가 투표장에 안 그게 나가면 정말 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 총수가 여론조사 꽃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버린 거고. 정확하게 하자. 우리한테 불리하더라도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포기할지 말지라든지 조금만 더 하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보다 더 악화됐어요. 네. 지금 분위기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이게 여론조사 꽃이죠? 32.7 대 64.5, 37.9 대 61.5 이렇단 말이에요. 60%의 부정평가가 이게 꺼지질 않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옛날에 이 방송할 때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의 60% 이상이 되면 여론조사 의미가 없고 70% 이상이 되면 사실상 만장일치다. 그 다음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잖아요. 여기도 60.8%의 부정평가가 그대로 있잖아요. 검은 반도체 지금 앞에 쓰고 계시는 분. 누구라고 말 안 했다. 그리고 한국갤럽 지지율 30일 부정평가 3% 올라 62%. 결국 윤석열이는 왜 있잖아요. 그 분화방이 불 속으로 뛰어든 거랑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 이걸 멈춰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뭐냐면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가려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외교 등으로 다 까먹은 지지율을 좀이라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비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뭐 한국의 보수들 그렇지 않아요? 검사 부인이 좀 해먹을 수 있지 하는 사람이 있잖아. 있어요. 그러려고 검사 사위하고 놔두는 거지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또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던 말 중에 하나 그거 있잖아요. 보수는 썩었을지언정 유능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져 버렸지만. 아무튼 간에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만 하고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삶이 편안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내 아들 자식 아플 때 병원 보내는 거 걱정 없고 교육시키는 거 걱정 없으면 정치인들이 뭘 하든 뭔 상관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설령 정말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능력이 있고 내 삶에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뭐 좀 해먹어서 꼭 호주머니에 꾸겼는데 크게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겠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는 팔순 노인이 5시간씩 일하면서 15만 9천 원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고 있고 무릎 아프신데 병원 갔더니 병원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약값 올랐는데 우리의 학원비는 한 달에 500만 6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국민들은 눈을 안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오늘요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제가 올려드린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네요. 10살, 7살 자녀를 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택배를 하고 있고요. 월 평균 500 정도 버는데 차량 유지비, 대출이자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항상 마이너스이네요. 지금 사는 곳이 임대 아파트인데 다음 달에 재갱신하는 날인데 신용이 안 좋아서 어렵다 하네요. 둘째가 다음 달 초등학교 예비 소집인데 갑갑합니다. 나이 40에 100만 원도 없고 뭐하고 살았나 싶네요. 여태 애들 생각하면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한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잠도 안 오고 잠들어도 악몽에 시달려서 수시로 깨네요. 일반 서민 가장의 글인데요.
저 정도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택배하시는 분들이면 아침도 일찍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서민의 삶을 보살펴 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보수가 윤석열이 자기 부인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가려달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차피 그 사람 지지 안 합니다만 보수들 중에 상당수는 흥이 결집을 나죠. 하게 돼 있어요. 흥이 나죠. 그러니까 기본값이라도 가져가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밝혀달라. 왜? 문재인 정부 때 살곤수 그래갖고 청와대 민정수석 쳤던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 치고 그 윤석열이가 지금 완전 사라진 거죠. 그렇죠. 김건희 앞에서는. 정말로 나 우리 와이프 관련해서는 알아서들 수사해라. 나 손 떼겠다. 수사권 지휘하지 않을 거고 정말 확실하게 밝혀서 우리 와이프 억울함을 밝혀달라. 영부인의 억울함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밝혀달라 하면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흥이 나죠. 우리가 아니고. 자, 어쨌건 정말 모든 처방에 국방을 하는데 국방부 교재 독도를 빼버리고 분쟁 지역 만들고 최근 일어난 일입니다. 재벌 총수들 먹방 병풍 세워두고 막 어느 하나도 정상이 없어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자, 투명인간님 감사해요. 투명인간님 진짜 투명인간이시면은 용산 한번 갔다 오실래요? 감사합니다. 자, 블루 화이트 웨일님 새날 포레버 대한민국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또 이게 연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새날 2024년 마지막 방송에 많은 분들이 야, 내년에는 끝내자. 어떻게 23년까지 왔냐 이게. 내년에는 끝냅시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